조선제일검이라면서 기업인을 왜 다 잡아들였냐? 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께서는 조선제일검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명성이 높은 검사신데 과거 최태원 회장도 구속시켰고 현대차 정몽구 회장도 구속시켰고 삼성전자 이정 회장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구속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정도 수사했던 것이고 다만 제가 수사했던 그 이후에 기업들의 주가가 대단히 올라갔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분식회계와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때 2020년 6월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수용을 거부하시고요. 제가 그때 부산에 좌천돼 있을 때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일부 과정에 제가 개통에 있었던 건 맞지만 기소 결정을 제가 관여한 것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하실 때 저한테 기소된 부분을 제가 잠시만요.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하나 이것도 취소해 주십시오. 제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뭘 거부했다고 말씀하셨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이제 제가 좌천돼 있을 때입니다. 제가 관여한 것도 아니죠. 그것도 바로 잡아주죠. 초기에 이제 수사를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대부분 다 사실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어떤 이렇게 끼워 맞추시기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재용 회장은 내가 수사 안 했다. 라는 한동훈 후보의 어떤 정정 요청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캠프, 나경원 캠프 현역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김대식 의원 등등 홍준표 캠프 출신 보수의 유일한 승리 방정식이다라며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했고요. 나경원 후보, 강승규 의원, 김민전 의원 등도 대선 승리 빅텐트의 적임자다라며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도합 현역 의원 16명이 나 캠프, 홍 캠프에 있었던 현역 의원들이 모두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한 겁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후보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득권, 당권 지키는 게 이재명에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홍 후보님도 그렇고 지구 나누의 당권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될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마음으로 싸우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홍 후보님하고는 적어도 그 결기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고 나면 당권이 무슨 소용입니까? 성춘 부의장님, 한동훈 후보는 이런 반응을 했어요. 지고 나서 당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렇다면은 이 차후를 도모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다 뭐 저희 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대선 이후에 다 전당대회를 하게 될 겁니다. 차기 당권을 선출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당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지금 지지 선언하는 분들 보면은 굳이 지금 나경원 캠프, 홍준표 캠프에 가기 전에도 한동훈 대표 시절,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한동훈 후보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택했을 때는 자, 한동훈 후보가 뭐 된다고 한들 그 이후에 후보가 된다고 한들 이재명 후보에 진 다음에 그 다음 당권이 더 중요한 거다. 그럼 우리는 당권에 될 사람의 줄을 서야 되고 그걸 위해 세를 규합하고 모여 있어야 된다라는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봤을 때는 그래도 또 끝까지 홍준표 후보를 또 띄워주려고 하네요. 홍준표 후보는 그런 당권 생각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홍준표 후보가 원래는 탄핵 반대쪽에 있다가도 그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스탠스를 좀 모호하게 중도층에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를 내가 이번에 안 되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결심이 없고 또 당권 또 한 번 더 잡아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으면은 그렇게 옮겨가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한 정치를 했을 텐데 그걸 생각 안 하고 홍준표 후보는 본선까지 생각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후보가 저걸 지적한 것 같고 아까 그래서 안영원 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뭐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이 저쪽에 합류를 한들 저는 1 더하기 1은 그냥 1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합류한다고 해서 뭐 김문수 후보의 세가 더 강해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들은 뭔가 세를 불리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대선 이후에 당권을 생각해서 그래서 모여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그리고 그걸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현역 의원 16명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것을 두고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해석인 건데 그런데 원내대표 하셨잖아요. 당내 선거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이제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하고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요, 의원님? 이게 갈수록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원내대표 선거 경우에는 의원들이 결정하지만 대부분의 대선 후보 또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전당원이 투표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오더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의원들이 투표할 때 가능했죠. 네. 그러니까 전국 대의원들 투표할 때는 지역위원장들이 어떤 일정하게 뭐 누구를 지지해라 하면 그게 먹히는데요. 지금은 권리당원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뭐 소위 얘기하는 오더가 먹히는 상황이 아니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리당원 플러스 거기다가 이 일반 여론조사나 지지자들 그 당원이 아닌 분들에 대한 조사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들보다 더 중요한 게 유튜브의 인플루언서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지층들이 예. 확증 편향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아 오더가 여기서 나간다, 유튜브에서 나간다. 그러니까 뭐 오더가 아니라 네네. 일종의 이제 왜 그 사람을 찍어야 되는지 소위 SNS를 통해서 확증 편향적으로 확산돼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후보, 예를 들면 어떤 당의 홍길동이라는 후보가 우리 당의 어떤 대표나 또는 뭐 후보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대세론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100만 유튜버가 네. 누구를 찍어야 된다라고 방송하는 것과 현역 의원 16명이 지지선언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입니까? 저는 그 유튜버 쪽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제는요. 와, 그래요? 그게 문법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 재밌네요. 권리당원 수가 11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런 권리당원에 오더라는 건 원천적으로 먹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특정 정치인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는 어떤 그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SNS를 통해서 얻는 획득한 정보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불신 의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그 체득한 그 정보 그리고 본인이 신뢰하는 유튜버나 또는 SNS 통해 얻는 정보를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거죠. 김과섭 변호사님. 16명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선언했다.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좀 불편한 심리 드러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근본적으로 어떠한 16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오고가 저는 영향이 없다고 봐요. 그래요? 예, 이미 당심이랄지 그다음에 무당층에서는 이미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역구의 어떤 국회의원이 누굴 지지했다고 해서 그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 왜 영향력이 없냐면 일단 국민의힘 자체는요. 탄핵 찬성반대로 이미 나눠져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결승에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거 예상의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다시 친윤과 친한으로 이 판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게 또 다시 회귀를 한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난 그 당대표 선거 때 지금 63%로 한동훈 후보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탄핵을 거치고 파면을 거치면서 상당히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번에 어떤 경선의 결과도 결과적으로 이제 똑같이 됐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친윤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 세력들은 이미 김문수 후보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이 대선보다도 그 이후에 어떤 당권이랄지 원내대표랄지 거기에서 어떤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 대선 자체를 오히려 좀 이길 수 없는 대선으로 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결승전에서 윤 대통령 대 한동훈의 어떤 그러한 결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도수 권한대행 어떤 단일화 문제를 한동훈 후보가 극복을 해야 하고 두 번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게인이랄지 이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극복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번 대선은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누가 이길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뚫고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본인의 어떤 동력에 있어서는 모티브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결선이 이제까지는 굉장히 재미없게 되고 뭐 둘 중에 하나 되면 단일화되고 그렇게 우리가 관점을 봤었는데 오히려 친윤 세력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가면서 어떻게 보면 세결이 굉장히 팽팽하게 된 거고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약간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뛰어넘는다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과연 이게 어떤 여파를 미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